네, 5월 15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가 좀 숨고르기 해서 그런 걸까요?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코스피가 0.28%, 또 코스닥도 0.5%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.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. 좀 특징적인 것은 장 전에 짚어봤었던 로봇주들, 지금 거래 대금에서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그 로봇주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오늘 시장이 사실 좀 그래도 어제의 훈풍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원래 잘 가면 좀 기대감이 크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못 가면 실망감이 더 크거든요. 그래서 많이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또 거기서 실망을 하면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근데 반면에 많이 떨어질 때 실망이 너무 컸었는데 예상외로 반등이 나오면 또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죠. 네. 그런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26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이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는 하진 않았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시기거든요.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 관세 협상을 한다. 뭐 근데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일본이 먼저도 하겠지만 그걸 또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이제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올라가긴 했지만요. 결국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. 최근에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또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이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결국 기술주가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어제 올라왔던 기술주들도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국내 증시도 눈치를 좀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같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양시장의 수급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00억 원 정도가 지금 KLX 거래소에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통합으로 봤을 때는 현재 300억 정도가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. 근데 코스닥 그다음에 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수급이 살짝 들어오지 않고 있고 관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어느 정도의 뒷심을 좀 보여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도 지금 조정 중이거든요.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늘 아침에 종목들을 뭐 투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후반부에 좀 살아나는 걸 좀 보고 나서 투자 포인트 잡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전략 후강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말을 앞두고 지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투표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 그래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섹터가 있습니다.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해운주인데요. 이 글로벌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HMM에서는 8%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해운주 쪽으로 좀 투자 전략 세워봐도 괜찮을까요?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해운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. 네. 실제로 이제 해운주들의 실적이 조금씩 공개가 되면서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. 그러니까 물동량은 여전히 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. 그리고 앞으로로 본다면 관세 전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운주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예상보다는 좀 좋았구나.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. 이런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HMM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이 좀 있었는데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뭐 그동안 횡보했던 가격대가 18,000원 구간이었거든요. 그 가격 근처에 왔다가 이번에 주가가 또 강하게 또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해운주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온다면 이 종목은 한번 정리를 해볼 만하고요. 만약에 이번 기회에 따라붙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상승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부터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해서는 매수보다는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차트상에서도 살짝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. 그럼 이와 더불어서 지금 조선주 쪽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사실은 좀 어제 시장이 잘 갔을 땐 조선주들이 좀 잠깐 또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못 가니까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나오션
0.6% 상승하고 있는데 이 조선주들은 그래도 강세 계속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결국은요, 이 시장에 있는 돈은요, 한정되어 있어요. 네. 무한정으로 계속 우리가 돈을 쓸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동안 많이 이제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요. 좀 부진할 때, 특히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, 그 종목들은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. 하지만 반면에 시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. 그러면 그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단 말이죠. 네. 그럼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들,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고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선주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은 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 상승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계속 또 하락이 네.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면 조선주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가져보긴 해야 되겠죠.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메리트로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이 그동안 이제 조선주의 그 상승과 그리고 수급의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최근에 수급의 강도는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힘은 역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 또 갑자기 매도가 압박을 받고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주보다는 다른 종목들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아무래도 또 많이 올랐던 조선주니만큼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역시나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그래도 요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. 태양광 쪽으로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또 잘 가고 있습니다. 태양광 쪽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? 태양광은요. 네.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예요. 이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고요.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.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진입을 했고요. 그리고 성장으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긴 하죠. 그런데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, 즉 이제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가 이제 오염에 대한 어떤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써야 되는 사업이죠. 그래서 그동안 이제 태양광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저가 이 물량들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라왔던 이유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결국 정책적인 뉴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컸고요. 그리고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같은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 이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거죠. 결국은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가기에는 이제 성장성 자체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는 건 이 정책 뉴스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뉴스를 계속 우리가 기대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건 사실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봐요.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정책주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갈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그냥 사놓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이런 방치식의 투자는 좀 좋지 않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무래도 좀 정책과 관련된 또 연관성이 있는 만큼 좀 태양광 쪽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. 좀 보수적인 입장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원래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푸틴과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남이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. 좀 이거에 대해서 재건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? 사실 오늘을 노려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네, 맞아요. 원래는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소문은 굉장히 무성했어요.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요. 네. 푸틴 대통령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중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푸틴이 직접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네.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판을 좀 많이 키워놨어요.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3자 대면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뭔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. 네. 그런데 푸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까지 와버리게 된다면 뭔가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푸틴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고 이 보좌관만 이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. 결국 보좌관만 참여한다면 실효성 없는 이야기들만 지금 나오게 될 거고요. 뭐 휴전에 대한 협상들 제대로 되기엔 굉장히 어렵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실제로 보니까
이제 오픈을 해보니까 별게 네.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부 떨어진다, 이때 매수한다, 이건 하면 안 되고요.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재건주 또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오늘 재건주 쪽으로 투자 포인트 세워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보도록 했습니다. 자, 오늘 시장, 오늘 양시장 모두 그래도 하락 출발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장 막판까지 힘내서 또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.